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백승민입니다. 오늘은 저희 4월 14일 시험을 대비해서 적중특강 쓰기 5급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일단 제가 준비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빼이자문, 피동문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과 그리고 5급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런 피동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이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시험 출제 빈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모든 강사님들이 많이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요. 이 피동문은 한번 개념만 머리에다가 넣어 두시면은 그 뒤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처음부터 거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3급, 4급, 5급용으로 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급 적중 특강이지만 그래서 3급, 4급 여러분들도요. 약간 기초를 다지고 싶으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 피동물 한번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한번 계속해서 파헤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요. 여기 피동문에 빼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바로 피동문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피동문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피동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빼이자가 없는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 나走了那本书라고 하면 그가 그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얘는 그냥 평서문이고 어떠한 곳에도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고 어떠한 곳에도 강조가 안 들어가 있는 그냥 간단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되게 단순한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 일정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사람의 특성상, 그냥 사람의 본성상 그 얘기를 먼저 툭 꺼내고 보는 경향이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이 문장에서 우리가 그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얘를 먼저 툭 뱉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꾸는 거죠. 원래 목적어로 들어가야 할 애를 문장 맨 처음으로 도치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중국어에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띄어서 나왔지만 만약에 이게 할자 매체에 나온다게 된다면은 나번슈와 타라고 하는 단어가 다 붙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단어를 하나를 딱 개입을 시키는 겁니다. 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입을 시켜서 교통정리를 시작하는 거죠. 빼이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나번슈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목적으로 쓰였어야 되는데 약간 강조되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도치를 시킨 거고 그 다음에 빼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는 단어는 원래 주어 역할을 했던 행위자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빼이는 그냥 일단은요 당하다라고 해석은 되긴 하지만 그냥 교통정리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아주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나번슈에 살짝 힘이 실려서 그 책이 그에 의해서 들려저감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한번 읽어드리면요. 나번슈 베이타 나走了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른 문장도 한번 봐볼게요. 我的蛋糕라고 해서 나의 케이크라고 하는 사실 강조하고 싶으면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자를 개사를 하나를 이제 개입을 시켜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케이크는 그에 의해서 먹힘을 당했다라고 해서 我的蛋糕被他吃了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아주 쉬운 단어로 반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내가 당신의 자동차를 팔았다라고 하고 싶으면은 니더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니더처 이거를 또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은 니더처 베이워마일러라고 하면은 너의 차가 당신의 차가 나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할게요. 빨리 할게요. 마마 파시엔러这件事라고 하면은 엄마가 발견했습니다 이 일을 아니면 알아차렸습니다 라는 뜻인데 요거를 또 이제 这件事를 살짝 강조하는 뉘앙스로 만들고 싶으면 던지고 빼이를 개입시켜서 정리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这件事被妈妈发现了라고 하면은 이 일은 엄마에 의해 발견이 되었다 알아차림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개념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공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나번슈라고 하는 거 항상 당하는 역할을 하는
당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뭐 피동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하는 역할. 그 다음에 빼이자라고 하는 개사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애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거의 보통 보면은 사람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4급까지 정도는 사람이 많이 걸려 들어오지만 5급 때는 상황이 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포인트를 집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동문, 빼이자문에서 가장 알아두면 좋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품사로 치면은 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배열하실 때 부사나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빼이자, 개사 앞으로 깔아준다라고 하는 사실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통 보면은 빼이자문은 뭔가 피동되는 대상을 완벽하게 처치를 해줘야 되는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뒤에 수러 플러스 기타 성분으로 완벽한 처치를 나타내는 좀 명확한 문장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 기타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피동문 문제를 풀 때 그냥 이 개념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술어 나오고 그 뒤로 뭔가가 이어지도록 만들어준다. 그 개념만 일단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피동문에서 아까 이 타라고 하는 애는 행위 주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사람이 많이 들어오지만 5급 때부터는 또 그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항상 이 수러를 일으키는 행위의 주체, 본질적인 행위의 주체 역할을 한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빼이자 앞에 있는 나번슈 같은 이런 피동 대상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만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당하는 것,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라고 치면요. 일단은 우리가 강조가 이쪽에 살짝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출제관들이 생략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강조가 걸려 있는데 이 단어를 생략하는 거는 좀 웃긴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생략하느냐? 빼이자 뒤에 들어가 있는 행위자를 생략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공식으로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마인드맵을 그려드릴게요. 항상 A, 빼, B, 수러, 그리고 수러로 끝나지 않고 기타 성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빼이는 품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사라고 했고요. 그러면 개사기 때문에 부사와 조동사가 들어가는 위치는 빼이자 앞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 그런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거는 행위 주체,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에 들어가는 거는 피동 대상, 뭔가 당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 이 개념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할 때는 또 어떤 게 생략이 될 수 있었다고 했어요? B가 생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끝나면 좋겠지만 조금 더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기타 성분으로 이어지는 성분들이 좀 많이 더 이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이어지게 됩니다. 짜이, 게이, 따오, 청, 이런 단어들이 기타 성분으로 이어지면서 이 단어들은 보통 보면 특성상 뒤로 명사를 하나씩 다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문장이 조금 길어지면서 좀 복잡한 형식으로 문장이 배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타 성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과 뭐라고 하는데 그 네 가지가 많이 나오는 애가 짜이, 게이, 그 다음에 따오, 그 다음에 청, 그리고 얘네들이 나왔었을 때는 뒤쪽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명사가 뒤따라서 연달아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항상 그리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빼이자문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보기 전에 지금 정리가 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보시면서 문장을 아주 쉽게 길게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A에 들어갈 거 하나 문장 한번 단어 한번 추려내 보면요. 나번 슈라고 하는 거 그 책이라고 하는 게 빼이 당하는데 그에게 당합니다. 이번에는 동사 수러를 좀 바꿔볼게요. 뭘로 바꿀 거냐면은 팡이라고 하는 수러, 놓다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서
짜이라고 하는 결과 보어로 이어질 거예요. 놓았는데 그 놓은 거에 대한 결과가 어디로 이동이 된 거냐면은 桌子上이라고 해서 책상 위로 옮겨졌다, 책상 위로 놓여졌다 라고 해서 문장 자체를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A, baby, 수러 그리고 짜이가 들어가면서 명사가 들어가는 형태까지 한번 길게 쭉 뽑아봤습니다. 이런 식의 문장, 길게 나올 때는 이런 식의 문장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다시 한 번만 발음을 해드리자면요. 那本书 그 책은 被他 그에 의해서 放在 놓여졌는데 어디에 놓여졌다? 桌子上 책상 위에 놓여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급 문제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3급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보면 이렇게 기타 성분까지 짜이나 게이나 따오나 정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피동문에서는요. 보통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다 결판이 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거는 A 뭐가 들어간다고요? 피동 대상, 다음에 B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행위 주체. 그리고 빼이자가 개사기 때문에 부사와 조동사가 그 앞쪽으로 깔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3급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빼이자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들어가는 명사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와요. 일단은 피동 대상인 A에 해당하는 애는요. 일단은 보통 보면 사물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그다음에 빼이자 뒤로 들어가는 애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90% 이상은 문제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수러를 보지 않고 빼이를 먼저 잡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뒤로 사람을 깔고 앞쪽에다가 이제 저기 피동 대상 사물을 깔아준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러 플러스 기타 성분으로 찌에저라고 하는 말 빌려갔다라고 하는 말을 넣어주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메이라고 하는 애만 잘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얘 품사가 뭡니까? 부정부사입니다. 그럼 부사는 빼이자, 개사 앞으로 깔아주면서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3급에서는 이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이라고 하는 애는 항상 수러 앞에서 부정을 했던 역할로 많이 문장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피동문에서도 메이를 찌에라고 하는 수러 앞쪽으로 넣으려고 많이 하시지만 얘 품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사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개사 앞쪽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 그 책은 그에 의해서 빌려져감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那本书没被他借走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급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똑같은 마인드맵을 가지고 가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타 표현으로 짜이나 게이나 따오나 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4급에서는 종종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4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고 빼이자를 기준으로 앞은 사물이 많이 들어가고 뒤쪽으로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일단은 일반적인 경우 4급까지도 이 패턴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을 때 사람 같은 경우에 행위자는 생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같은 경우 문제가 바로 행위자가 생략이 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4급도 마찬가지로 보통 앞쪽에 사물, 뒤쪽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빼이자부터 일단 잡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앞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피동대상 타더, xiao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사라진 사람 그냥 무시하시고 나서 바로 수러 플러스 기타 성분으로 가는데 정이라고 하는 결과 보어가 있기 때문에 뒤로 세 종류의 언어라고 하는 명사가 들어가면서 문장이 마무리되는 거죠. 자, 그럼 얘네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소설은 번역을 당한 겁니다. 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번역이 당했는데 그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뭘로? 싼종위엔이라고 해서 세 종류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他的小说被翻译成了三种语言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급 본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돌아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3, 4급에서 기본을 잘 잡고 계셨다면 5급에서도 많이 흔들림 없이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5급에서는 이제 끝까지 다 나오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출제 포인트가 다 출제가 될 거지만 관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A에 보통 보면은 피동 대상이어서 사물이 들어간다고 했었고, 다음에 B에는 보통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었지만,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5급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빼자를 먼저 잡고 가시면 안 되고요. 수어의 특성을 보시면서 A와 B의 역할을 조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해요. 이제 진정한 중국어 실력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제 발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중국어로 안 하고 아주 쉽게 그냥 한국어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 수어에 깨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단어가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핸드폰 벨소리 그리고 나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자, 깨울 수 있는 주체, 행위 역할. 일단은 사람이 핸드폰 벨소리를 깨울 수 없죠. 뭐가 깨워줘야 돼요? 핸드폰 벨소리가 사람을 깨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벨소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B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당하는 역할을 사람이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죠. 사실상 이 문제, 핸드폰 벨소리가 나를 깨웠습니다. 결국에 빼이자문으로 바꾸게 되면은 내가 핸드폰 벨소리에 의해서 깨움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 4급에서 아주 특이하게도 한번 나왔던 유형이었어요. 자, 근데 5급을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유형 문제들도 잘 풀어주시면 좋은데, 자, 오늘은 이제 5급 문제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단어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어를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5급에서는. 일단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 否定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단 잡고 들어갈 거예요. 자, 부정을 해야 되는데 부정을 하는 애와 부정을 당하는 애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빼이로 기준을 잡고요. 양옆으로 넣을 명사를 우리가 챙겨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부정을 할 수 있는 애는 디자인은 일단은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그냥 3, 4급에서 배운 그대로 법칙을 사용해서 사람이 아닌 것을 앞쪽에다 넣고 다음에 사람인 것을 뒤쪽에다가 넣어주시면서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다음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 번만 우리 해석을 하기 전에 러가 남아있는 거, 이거는 문장 끝에다가 넣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 디자인은 회장에 의해서 부정당했다. 결국에 이 디자인은 회장에게 거절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풀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3, 4급 때 기초만 잘 다잡고 계셨다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这项设计被总裁否定了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변칙적인 규칙, 변칙이라기보다는 5급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중국어 실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수어를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어떤 게 있어요? 깜짝 놀라다라고 하는 시아화일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단 넣고요. 그러면 빼이자로 일단은 우리가 교통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깜짝 놀라다. 깜짝 놀라는 거를 당할 수 있는 거는요, 사실상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경치, 광경이라는 것과 다음에 고모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놀람을 당하는 거는요, 경치가 놀람을 당할 수는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놀람을 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빼자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쪽으로 들어가는 애가 이제 당하는 역할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3, 4급 때 버릇들여서 써왔던 그런 습관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빼이자 뒤로는 행위 주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광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일단은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고모는 광경에 의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배치가 되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빼이자 기준으로 당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그 행위를 일으키는 역할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 한 덩어리 남았는데, 덧자 뒤로 명사가 들어가 주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눈앞에 광경이라고 합쳐주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모는 눈앞의 광경에 의해서 깜짝 놀람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요. 姑姑被眼前的情景吓坏了.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빼이자문, 딱 빼이가 나오면 일단 피동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아까 그렸던 마인드맵 표 있죠? 그거를 머릿속에 한번 쫙 다시 한번 되살려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거의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은데, 다시 한번 지금 한번 눈 감고 한번 머릿속에다 마인드맵을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일단은 A, B, 수로 플러스 기타 성분, 기본 구조. 그리고 나서 A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 보면 이제 피동 대상이기 때문에 당하는 역할. 그리고 베이자 기준으로 B에 해당하는 거는 행위자기 때문에 이제 행위를 행하는 주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은 베이자가 개사기 때문에 앞쪽으로 들어가는 게 부사와 조동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하고 싶을 때 뭘 없앤다? B에 해당하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생략하고 간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 기타 성분으로 뭔가가 연결 꼬리를 물게 되는데 짜이나 게이나 따오나 정이나 하는 그런 결과 보어가 이어지면서 뒤에 뭐까지 깔고 들어온다? 명사까지 깔고 들어온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5급에서 베이자를 기준으로 피동 대상과 행위자를 잘 잡아주는 역할,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4일 시험 피동문이 나왔을 때는 이 공식 생각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차근차근 풀어 나가신다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 다 파악하시고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짜이지.